2022년 3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은 우리가 오늘 다 한번 풀고 나서 어땠는지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한번 문제를 한번 다 들어가 볼 건데 저번처럼 기출문제에서 어려운 것만 찍는 게 아니라 오늘은 다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도 넘어갈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거, 그 다음에 조금 깊게 볼 문제들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이거 근호의 계산인데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호와 근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서로 어떻게 한다? 곱하니까 3분의 20 곱하기 5분의 6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8이 되죠? 그래서 이게 루트 8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얼마다? 2 루트 2. 그래서 계산해주면 2번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항식을 전개를 했는데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를 다 전개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꿀팁에서도 얘기했지만 1번이나 2번 문제에서는 시간이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전기식에서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요렇게랑 요렇게 곱해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x의 개수만 나오죠. 그래서 이게 6x-x니까 계산해주면 5x가 돼서 x의 개수는 얼마다? 5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3번 문제.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사인 60도, 코사인 30도인데 사인 60도는 여러분들 자 기억하는지 봅시다. 사인 60도는 얼마? 그렇죠. 얼마? 2분의 루트 3. 자,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30도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 얼마다?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4번 이차함수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바꾸는 문제니까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바꿔보면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거니까 4가 필요하고 없었던 걸 다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그 다음에 4 더하기 3이 돼서 요거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7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2,7로. 그래서 거기서 물어본 게 y좌표니까 자 y좌표니까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라서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문제가 되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은 어느 봉사 동아리 학생들의 한 달 동안의 봉사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사이에서는 5명, 여기 사이에는 6명, 그 다음에 9명, 8명, 7명, 4명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물어본 게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아보면 이거죠. 6시간부터 12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수는 6 더하기 9가 돼서 총 얼마다? 그렇죠. 15가 답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외심을 O라고 하자. 자, 외심이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외심이기 때문에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다 같거든요. 그래서 선분 OA랑 선분 OB랑 선분 OC는 길이가 다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다 무슨 삼각형이 되느냐?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 구하는 각을 x라고 하면 이 각도 x인 거고, 자, 여기는 17도, 여기는
52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각을 다 더해주면 자 x 더하기 17 더하기 52를 더해주면 얼마가 되느냐? 90도. x 더하기 69는 90이니까 이 x는 따라서 얼마다? 21도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보면 1차 부등식 2분의 이렇게 되는 데서 해가 요거래요 라고 되어 있으면 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등식을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2를 다 곱해주면 그러면 x 더하기 5 마이너스 2x는 2a니까 마이너스 x 2a 마이너스 5라서 x는 나눠주면 5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러니까 x가 5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5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되냐면 4. 그러면 2a는 1이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 그렇죠? 2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답은 몇 번?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이쪽 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총 첫 장을 풀어본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응용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들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안 돼요. 여기 문제까지도. 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8인 원뿔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기둥이 있다. 입체 도형의 부피가 서로 같을 때 건널비는 얼마냐고 물어봤죠. 근데 여기서 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거예요, 건널비? 원기둥의 건널비. 원기둥의. 그래서 원기둥의 높이를 편의상 우리가 h라고 표현해주면 여기서 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원뿔하고 원기둥의 부피가 서로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뿔의 부피, 자, 원뿔의 부피를 편의상 V1, 원기둥의 부피를 V2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뿔의 부피는, 자, 뿔의 부피는 3분의 1의 밑넓이죠. 근데 원뿔이니까 밑면의 모양이 뭐예요? 원이죠.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9파이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뭐를 곱한다? 높이를 곱해주면 그게 원뿔의 부피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원기둥의 부피는 자 원기둥의 부피는 그냥 밑넓이 근데 마찬가지로 원이니까 4파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준 게 그게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원기둥의 부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4파이 이거는 4파이 h가 되는데 얘네 둘이 서로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풀어주면 h는 얼마가 나오느냐? 네, 6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6이 나온다까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데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입체도형의 건널비 꿀팁 하나 얘기할게요. 원기둥의 건널비, 그러니까 입체도형의 건널비라고 하는 거는 이 둘러싸인, 그러니까 모든 면들의 넓이의 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면의 넓이와 그러면 자 다시 원기둥, 그러니까 또는 기둥을 보게 되면 밑면이 몇 개 있냐면 2개 있죠. 그리고 옆면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러면 밑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 도형의 넓이를 구하듯이 구하면 되는 거고 하나 옆넓이를 구할 때는 자, 옆넓이를 구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밑면의 둘레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그게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옆넓이가 돼요. 그러면 이 말은 원기둥이든 각 기둥이든 또는 뿔이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연넓이는 어떻게? 그렇죠?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자, 높이를 곱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 연넓이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게 6이 된 거니까 한번 밑넓이 구해보면 4파이에다가 그게 몇 개? 2개. 그 다음에 연넓이는 밑면의 둘레니까 밑면이 원이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4파이가 되고 거기에 높이 6을 곱해준 거기 때문에 얘는 8파이 더하기 24파이가 돼서 계산해주면 얼마다? 32파이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답을 찾아보니까 몇 번? 그렇죠? 1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9번. 자, 이거는 선생님이 아이들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학생들 시험 대비하다 보면 꼭 많이 물어보는 질문 유형 중에 하나인데 지금 1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차 함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1차 함수의 교점이 존재하는데 이 교점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Y축 위에. 또는 문제 표현을 바꾸면 X축 위에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Y축 위에다 라고 한다면 Y절편이 서로 같다. 다시요. Y축 위에서 만난다라는 말의 질문의 답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 Y절편이 서로 같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주면 자, 조금의 응용된 표현을 해주면 교점이 만약에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서로 X절편이 서로 같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꼭 명심을 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직선의 방정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내포하는 말이기 때문에 꼭 명심했으면 하는 사실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y절편을 구해볼 건데 이 함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식의 y절편을 구해보면 y절편이기 때문에 x에다 0을 넣죠. 그래서 그때 y의 값을 구하죠. 그래서 그게 값을 구하면 이거는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우변의 식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0을 넣어서 y의 값을 구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더하기 a분의 5. 그러면 이게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면 a분의 5는 2가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2분의 5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사실 9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말은 뭐가 있다? 요 말이 들어가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자, 10번 2 빼기 루트 6보다 크고 5 플러스 루트 15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는? 하고 이렇게 물어봤죠.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값의 범위를 추론해 주셔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6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수이기 때문에 2에서 2점 얼마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0. 얼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루트 15는 3보다는 크지만 4보다는 작은 수가 되니까 5 더하기 루트 15라는 값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5 더하기 3점 얼마거든요. 그래서 이게 5 더하기 3점 얼마니까 얘는 뭐가 된다? 8점 얼마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0. 얼마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크고
8점 얼마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정수를 찾으면 0부터 8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를 실제로 구해보면 몇 개? 8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몇 개다? 9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다가 8개라고 대답할 수는 있는데 8개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몇 개다? 9개다. 9개다. 자, 11번.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요거인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그래서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단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x가 답이 풀면은 2개가 나오는데 이 2개 중에 하나만 생각을 해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내포가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 이 삼각형이 직각이든 둔각이든 애각이든 간에 판단하는 거는 뭘로 판단하냐라고 하냐면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잠깐만 하나 내용을 짚고 가면 삼각형의 세 변에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장 긴 변. 이거 가정 안 돼 있으면 선생님이 말하는 말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빨갛게 쳐내는 거. C가 가장 긴 변이다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이때는 둔각. 둔각. 자, 같으면 이때는 직각. 그 다음에 반대로 작으면 애각.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요것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은 둔각이다, 직각이다, 애각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평면지 앞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많이 써먹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주면 이거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은 삼각이는 없는데 요 삼각형인 경우가 어디 각이 둔각이고 직각인지 그래서 이때는 C의 대변인 C가 둔각이거나 직각이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다른 보기에서는 상관은 없는데 마지막 보기 마지막 3번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없으면 이게 애각삼각형이다라고 판단을 못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써먹을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긴 변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이어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 날라가고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은 0이 되죠. 근데 지금 풀어보려고 했더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뭘 써야 된다? 그렇죠. 근의 공식을 써야 된다. 자, 근의 공식을 써야 된다. 그래서 x는 자, 1차원 계수가 짝수니까 바로 짝수 공식 쓸게요.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2 풀마 b 프라임의 제곱 ac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는 2 풀마 2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거는 뭐가 답이다? 2 플러스 2 루트 3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 조금 필요한 설명이 있어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꼭 길게 얘기는 했지만 요 부분 꼭 어떻게 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세요. 학교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2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인데요.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구슬을 구입하였다. 구입한 구슬을 한 상자에 250개씩 N개의 상자에 담았더니 50개의 구슬이 남았고 한 상자에 200개씩 N 플러스 1개의 상자에 남았더니 100개의 구슬이 다시 읽을게요. 한 상자에 200개씩 N 플러스 1개의 상자에 담았더니 100개의 구슬이 남았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구입한 구슬의 총 개수는?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이 문제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냐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나서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성급한 일반화를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거는 꼭 방정식의 활용을 풀 때는 미지수가 뭐인지 꼭 생각을 하고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n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상자예요. 그러니까 상자의 개수거든요. 그러면 상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n이 답이다? 아니죠. 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구슬의 총 개수를 물어본 거지 상자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n으로 구해놓고 나서 답을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하면 250개를 몇 상자에 넣었냐면 n개에 넣었는데 몇 개가 남았냐라고 하냐면 50개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총 뭐가 되는 거냐면 구슬의 총 개수가 되겠죠. 구슬의 총 개수. 근데 마찬가지로 200개씩을 했는데 이때는 상자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몇 개 남았냐면 100개가 남았대요. 그러면 이것도 구슬의 총 개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 어떠냐라고 하는 거냐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 건데 자, 이거를 풀면은 일단 50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5n 더하기 1은 4n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니까 4n 더하기 6은 그렇죠? 5n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넘겨주면 n이 얼마 나오냐면 그렇죠? 5가 나오죠. 그러면 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기에도 5가 없거든요. 그러면 5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1번식 또는 2번식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250 곱하기 5 더하기 50이 되기 때문에 총 계산해주면 얼마다? 그렇죠. 1300개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문제인데 이 13번 문제는 뭘 물어봤냐 봤더니 2차 방정식인데 자, 2차 방정식에서 뭔 말이 나왔냐면 이게 있대요. 공통인 해를 갖는다. 그러니까 공통인 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이 좀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하는 해를 공통인 해라고 하는데 이게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실수 K의 값의 합은?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자 공통인 해가 딱 뭐다라고 준 게 아니라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공통인 해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1번식하고 2번식이 있는데 1번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x-2, x 플러스 1은 0이어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통인 해가 요 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눠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나눠서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는 공통인 해가
2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디다 대입을 한다? 그렇죠.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입을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8 더하기 2k-6은 0이 되니까 2k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k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통인 해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디다가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2-k-6은 0이 되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k가 두 개가 나왔죠. 그리고 실수죠. 그래서 그것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서로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 더해주면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4번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가 같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문제 보게 되면 배점이 또 4점짜리예요. 그러면 4점짜리 문제고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이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잘 못 알아듣겠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래프 영역을 다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y는 이 그래프가 있고 거기서 x는 2, y는 2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죠. c가 2,2고 삼각형 OACB의 넓이가 7분의 22가 되는데 상수 a의 값은?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여기에 x좌표가 2인데 이 점의 y좌표는 요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x가 2라는 점을 대입해주면 그게 y좌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주면은 2,2분의 a가 되는 거고, 반대로 y좌표가 2면 b는 y좌표가 2로 고정인데 x좌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이 식에다가 똑같이 y에다가 2를 넣어서 x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좌표는 2분의 a, 2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하고 나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 이거거든요. 이 넓이가 요거래요. 자, 선생님이 빨갛게 칠한 부분하고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한 표시가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빨갛게 칠한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노랗게 칠하는 부분, 이 노랗게 칠한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전체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칠하는 부분,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을 빼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빨갛게 칠한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전체 넓이는 2 곱하기 2에서 빼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a에다가 이게 지금 초록색이 몇 개냐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했는데 그게 얼마가 된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7분의 22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는 7분의 22가 되어서 a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냐면 그렇죠. 7분의 6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그래프의 해석, 그래서 x좌표와 y좌표를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면 이 값을 구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15번 문제인데 다음은 어느 학생 20명의 수학 과목의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에 대한 3점도이다.
그래서 이거 잠깐 여기 이렇게 자르세요. 문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이렇게 보는데 기역, 니은, 디귿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한번 이런 3점도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이 대각선을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해줘서 지금 보면 왼쪽에 이 상단, 그러니까 선생님이 빨갛게 칠하는 요 영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간보다는 기말고사를 잘 본 아이들. 그러니까 기말이 중간고사보다 잘 본 아이들이 되는 거고,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요 영역은 뭐가 되냐면 반대죠. 중간이 기말보다 잘 본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이 검게 칠한 이 선에 있는 아이들은 뭐냐면 중간이랑 기말이 점수가 똑같은 아이들.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들을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단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의 변화가 없는 학생의 수는 이거 선생님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 대각선에 있는 사람은 이 대각선에 있는 선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의 변화가 없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세봤더니 5명 맞으니까 이거는 정답이 5이다 라고 하는 거고,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보다 높은 학생의 수는 20명에 대한 40%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백분율 구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빨간 영역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총 8명이기 때문에 20분의 8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얼마가 되냐라고 하냐면 40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40%도 뭐가 된다? 그렇죠. 잘 했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중간고사의 점수의 평균은 기말고사 점수의 평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점수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같은 점수의 라인은 좀 됐고요. 같은 점수는 됐고, 중간고사를 잘 본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게 되면 지금 중간고사 때 60점을 맞은 아이가 기말고사 때 30점을 맞았거나 또는 이렇게 40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중간 때 70점을 맞은 아이는 기말고사 때 60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80점을 맞은 아이는 50점, 그 다음에 90점을 맞은 아이는 지금 60점과 70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왼쪽에 빨간색 영역을 한번 보게 되면 기말고사가 40점을 맞은 아이가 지금 중간고사 때는 30점, 자, 기말고사 때 40점을 맞았는데 중간고사 때를 본 게 지금 본 아이가 30점을 맞았고, 기말고사 때 50점을 맞았는데 중간고사 때는 지금 뭐냐면 40점.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60점을 맞았는데 중간고사 때는 지금 보니까 50점. 그 다음에 자, 기말고사 때 70점을 맞았는데 중간고사 때 보니까 지금 30점, 그 다음에 60점 이렇게 되어 있고, 80점 맞은 학생은 지금 중간고사 때 50점, 그 다음에 지금 90점을 맞은 학생은 중간고사 때 70점과 80점 이렇게 지금 비율로 좀 되고 있는데, 자, 이거 실제적으로 계산은 해봐야 되지만 선생님이 이거 대충 이렇게 좀 써봐서 판단했었을 때는 어떤 걸 좀 볼 수가 있냐면, 중간고사를 잘 본 아이들이 보통 기말고사 점수하고 그 격차가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좀 더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선생님의 지금 생각은 지금 직관적인 생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무엇이 보이냐라고 하는 거냐면 중간고사의 평균 점수가 기말고사의 점수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사실은 보여져요. 그러니까 짐작은 좀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점수대로 높은 점수대도 판단도 해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짐작으로만 갔을 때는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만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중간고사의 점수대를 한번 다 더해보면 지금 같은 점수대도 보면은 30, 30, 그 다음에 50, 50, 그 다음에 70, 70, 그 다음에 80, 80, 100, 100이라서 한번 대략적으로 평균 점수 한번 구해봅시다. 자, 중간고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60, 60이니까 120, 190, 270, 그 다음에 360, 여기까지가 지금 450이죠. 자, 여기로 가게 되면 530, 600, 650, 680, 720, 770, 그 다음에 800, 860.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주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860인 거고, 자, 나머지를 성적을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계산 안 할게요. 서로 같은 점수대니까. 자, 기말고사 점수들 한번 보게 되면 30, 40이니까 70, 그 다음에 130, 180, 240,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310점이고, 그 다음에 400, 490, 570, 610, 660, 720,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구해보니까 지금 860으로 동일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 말은 어차피 얘네들은 점수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더해진 숫자는 같거든요. 그리고 평균도는 점수들의 총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총합이 같다라는 거는 나누는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평균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의 처음 예측은 배점이 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더 중간고사가 높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실질적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크다가 아니라 뭐다? 같더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3전도 문제가 나오면 대략적으로 짐작은 우리가 하고 시작은 하지만 짐작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꼭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6번 문제인데 16번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서로 다른 네 실수 A, B, 그 다음에 6분의 1, 3분의 2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2에 나타내면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대요. 그러니까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인 조건으로 뭐도 있냐면 요 말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서로 다른 얘기 때문에 A하고 B가 다르다라는 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크다 작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그냥 가정하고 생각을 할 거예요. 가정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왜? 뒤집어져도 답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여기서는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뭐가 간다? 가정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조건으로 A, B가 0보다 작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가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A와 B와 6분의 1과 3분의 2 이렇게 순으로 배열이 될 때와 두 번째는 A 6분의 1, B 3분의 2 순으로 배열이 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6분의 1, 3분의 2, B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총 이렇게 됐었을 때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 건데 풀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냐면 계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씩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도 2분의 1, 요 사이의 거리도 2분의 1, 요 사이의 거리에도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6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면 음수고요. 그 뺀 수에서 다시 2분의 1을 뺀다고 하더라도 음수거든요. 그러면 A, 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서로 같은 부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조건에 뭐가 돼요? 모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이거를 명심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케이스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케이스는 아웃. 그러면 남은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 그러면 얘는 지금 거리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2분의 1이라는 사이 거리 안에 이게 똑같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얘는 그거를 2로 나눠주는 값이 돼서 4분의 1씩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A는 6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는 거고 B는 6분의 1에서 4분의 1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12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에도 맞는 거가 돼서 일단 답으로서는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더해봤더니 얼마더라? 12분의 4가 돼서 즉 3분의 1이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케이스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 돼야겠죠. 그러면 얘도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A는 6분의 1에서 2분의 1이 덜 가는 거기 때문에 총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B는 3분의 2에서 2분의 1만큼 가는 거니까 이거는 6분의 7만큼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6분의 5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왔죠. 케이스가 두 가지. 근데 그 중에서 뭘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값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최대값이 뭐냐? 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봐서 그 중에서 답을 문제에 원하는 조건에 맞는지 생각도 해보고 원하는 조건에 맞으면 답이 이렇게 되는데 그 답에서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시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이렇게 해본다라는 걸 꼭 알고 가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인데 이 17번 문제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그래서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의 배수일 확률은?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조금의 노가다 계산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반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가져갈 건데 자,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A하고 B의 범위는 1부터 6이 될 거고요. 1부터 6. 그래서 이게 배수가 되려면 B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B가 요 지수에 배수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배수가 돼야 되니까 B는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은 5 이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는 지수가 아무리 작더라도 5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2의 거듭제곱 형태로. 그래서 2의 거듭제곱 형태로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 숫자는 이 숫자의 배수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그러면 B가 5 이상이 아닌 게 무조건 꼭 5 이상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A가 어떤 수는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1부터 6까지 차례차례 넣어보는 게 제일 좋고, 그걸 넣어보면서 아닌 거는 빠르게 넘어가는 게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넘어가 보면, 만약에 A가 1이다. 그러면 이 숫자는 소인수 2를 가지고 소인수 2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걸로 하든지 간에 배수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인 경우는 답으로 패스. 그러면 A가 2가 되면 B가 5 또는 6이 되면, 자, 5 또는 6이 되면 이거는 지수가 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3이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2가 없어서 아웃. 그리고 이 조건은 5를 생각해 봐도 소인수가 2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웃이 돼서 이거는 답으로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A가 4가 되면 4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2의 4제곱이거든요. 그럼 2의 4제곱은 2의 제곱의 배수가 되니까 A는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때 B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5하고 6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그러면 A가 6이 되는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A가 6이 되면 이 6이 소인수 분해라면 2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2의 제곱, 3의 제곱, 3의 B 곱하기 5가 되니까 이거 일단 성립을 하는데 B가 최선 5 이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B 플러스 3만 놓고 자, 3만 놓고 보면 3의 B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B 플러스 2는 뭐가 되냐면 5 이상, 즉 B는 3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B는 3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때 B는 뭐가 되냐면 3, 4, 5, 6이 되겠죠.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게 이때는 총 4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2랑 4일 때는 2개, 6일 때는 4개니까 총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에서는 6 곱하기 6, 그래서 36분의 8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계산해 주면 얼마다? 9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18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그림과 같이 각 ABC가 60도인 삼각형 ABC의 두 변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D랑 E라고 하자. 그리고 선분 DE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선분 BC와 접할 때 이 원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 중 D가 아닌 점을 F라고 하자. 그래서 문장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거고,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이런 상태인데 조건이 이제 ABC가 16이면 AEF, 삼각형 AEF의 넓이를 구하겠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한 건 뭐냐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표현을 하면 선분 DE는 지름이기 때문에 2R, 그리고 BC는 중점 연결 정리 때문에 4R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성질에서, 자, 지금 첫 번째 빈칸은 뭐냐면 점 A에서 이 선분 BC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겠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점 H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점 D랑 E는 중점이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선생님이 하나 좀 여기서 하나 내리면 점 D에서 이 BC에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해서 내려주게 되면 이거를 편의상 I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 I가 선분 DI가 뭐가 되냐면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내려주면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지죠. 그래서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이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돼서 R이 될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요 선이랑 요 선이 서로 평행하죠. 그래서 이게 또 BD랑 DA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선분 AH는 쉽게 말하면 선분 DI의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R의 몇 배다? 2배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선분 AH의 역할은 뭐를 하냐라고 하냐면 ABC의 높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변이 4R, 그러니까 아까 BC가 4R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4R, 그 다음에 높이가 2R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4R, 높이 2R이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겠죠. 그러면 4R의 제곱은 16이니까 R 제곱은 4가 돼서 R은 2가 된다라고 여기까지 이야기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나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ADE의 넓이는 4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닮음비가 1대2이기 때문에 넓이의 비를 이용해서 구하면 ADE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FDE에서, 자, 다시요. FDE에서 꼭지점 F는 원 2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잠깐 이거 표시했던 거 다 지울게요. 다시 요 디귿만 지금 다만 구하려면 조금 이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선분 D가 지름이죠. 그리고 F는 원 2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각 DFE는 원주각이거든요. 근데 뭐에 대한 원주각이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해 주면 얼마냐라고 하는 거냐면 9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삼각형 FDE, 자, FDE의 넓이는 이 선분 DF에서 이거를 곱한 거를 해서 2분의 1을 해주면 그게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요 선이 평행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이 몇 도가 되냐면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까 R이 2였으니까 여기 선분 D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기 때문에 특수비를 이용하거나 삼각비를 이용해 주면 이 길이는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요 선분 EF는 2루트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E 넓이는, 그러니까 삼각형 FD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3이 돼서, 즉 계산하면 2루트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원하는 넓이는 AEF인데, 그러면 전체 넓이 4에서, 그러니까 삼각형 ADE에서 FDE 넓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2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A가 지금 얼마였냐면 2였고, B가 얼마냐면 2였고, C가 지금 뭐냐면 2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그렇죠? 8루트 3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특히 어디다가 도형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알고 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19번 문제인데, 이제 객관식 문제로 갈수록 끝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3문제 정도 남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인데, 그림과 같이 선분 AB랑 선분 AC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삼각형 ABC에 외접하는 원이 있고, 그래서 선분 AC의 위의 점 D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점 D를 하나 잡았는데 직선 BD가 만나는 점을 이거를 이제 E라고 하자. 그러니까 B가 아닌 점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한 거죠. 그래서 선분 AE는 BC의 2배래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이 길이를 내가 X라고 잡으면 이 길이는 EX가 되는 거고, 그래서 CD는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ADB랑, 그러니까 ADB니까 요 각이랑 요 각, 그러니까
ADB랑 AEB를 더해봤더니 180도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 알아둬야 할 사실이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알파라고 잡으면 얘는 180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봤더니 이 각을 구해봤더니 뭐가 되냐면 알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삼각형 ABC도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추가적인 이등변 삼각형 하나 뭐가 있는 거냐면 삼각형 ADE도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분 AD랑 선분 AE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것도 EX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선분 AC는 EX 더하기 1이죠. 근데 ABC도 이등변 삼각형이다. ABC도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분 AB도 똑같이 E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꼭 명심하는 걸 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뭐냐면 요 각이거든요. 자, 호 AB에 대한 원주각,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요 각인데 원에서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위치를 어떻게 잡든 각이 크기가 서로 어떠냐면 같아요. 그래서 이 각의 크기도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그렇죠. 알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이 각은 서로 막꼭지각이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어떤 게? 삼각형 BCD가.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도 하나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선분 BD는 뭐다? X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온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를 뭐 해볼 거냐면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선분 BC이기 때문에 닮은 삼각형을 찾을 거거든요. 자 닮은 삼각형은 어떻게 해서 찾을 거냐면 일단은 삼각형 A, B, 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BCD하고 자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삼각형 지금 A, B, C하고 자, 요 삼각형하고 자, 요 삼각형을 한번 잡아볼 건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일단은 각 C가 자, 삼각형 각 A, B, C하고 각 B, C, D가 아까 이게 서로 같죠. 요 각하고 요 각하고 왜 같은 거냐면 이 선분 AB랑 선분 A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서로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각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어떠냐라고 하는 거냐면 같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각 ACB하고 각 BDC도 이게 지금 아까 같은 각이라는 거 우리가 찾았었죠. 그래서 이 두 각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닮은 삼각형이 되는데 이게 무슨 닮음이다? AA 닮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A 닮음이니까 이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선분 BC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닮음비를 세울 건데 자 한번 보면은 선분 AB 대 선분 BC는 선분 BC 대 선분 CD가 되죠. 그러니까 닮은 대응적 순서대로 가니까 이렇게 돼서 선분 AB가 EX 더하기 1이고 선분 BC는 X고 다시 X고 CD가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세워주면 X제곱은 EX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이게 좀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풀마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길이가 양수니까 뭐가 돼야 되냐라고 하냐면 1 플러스 루트 2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3번이 답이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은 여기가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 원가 비례에서 나오는 단원인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교과서에서는 좀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응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닮은 비를 세워서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0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제1사분면 위의 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 이렇게 존재하는데 직선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차함수의 추계 방정식은 요거다라고 하는 거죠. x는 3. 그래서 점 B가 0,3분의 10에서 선분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는데 이 BH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봤더니 2래요. 그리고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우리가 한번 그림상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요렇게 해서 연결을 해보고 자, 여기 좌표를 편의상 C라고 표현을 합시다. C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BH의 길이가 2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선분 OB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그렇죠. 3분의 10이 되죠. 그럼 3분의 10이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삼각형을 보게 되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밑변이면 이게 높이가 되고요. 이게 밑변. 자, 구분하세요. 선생님이 첫 번째로 말했던 밑변과 높이는 요거예요. OA랑 BH랑. 자, 그 다음에 OB를 밑변으로 잡으면 OC. 그러니까 OC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높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 관계식에서 밑변하고 높이가 같으면 같은 삼각형에서 밑변하고 높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가 서로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선분 OB 곱하기 OC나 2분의 1 곱하기 선분 BH 곱하기 선분 OA는 서로 어떻다?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분 OB는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3분의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약분을 하고 선분 OC는 x가 0에서 x가 3까지 이르는 거리이기 때문에 3분의 10에다가 n은 거리가 3이 될 거고 BH는 2가 되는 거고 OA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따라서 선분 OA의 길이는 얼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5인데 여기가 90도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돼요? 이게 4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3,4가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함수의 식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A 곱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4로. 그러면 근데 이 이차함수가 뭘 지나냐면 이 부분을 지나거든요. 즉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원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9a 더하기 4는 0이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9분의 4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넣어서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4x제곱에 3분의 8x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돼서 요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a의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9분의 4고 b의 값은 그렇죠. 3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서로 더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해지게 되면 9분의 마이너스 4에다가
24가 되니까 즉 얼마다? 9분의 20이다 라고 이야기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이차함수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관계식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뭐도 들어가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도. 그래서 총 이 세 가지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찾아낼 수는 있는 거랑 관계는 다 뽑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삼각형 넓이 관계식, 그 다음에 길이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나머지들을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까지 나왔으니까 이차함수식은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이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E의 점 D에 대하여 BD는 AD의 2배다. 자, 다시요. 위의 점에 대하여 BD는 AD의 2배다 라고 나와 있고 점 A에서 선분 CD에 내린 수선의 발 E에 대하여 선분 AE가 4 그리고 B랑 CE가 얼마냐면 자 10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문제는 도형이기 때문에 조금 보조선을 좀 필요로 하는 문제인데 어떤 보조선을 한번 그려볼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자, 연장선을 그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이 수선의 발을 편의상 우리가 H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린 상태에서 이게 90도, 90도고 이게 서로 막곡지각으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ADE와 삼각형 BDH는 AA 닮음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길이가 지금 1대 2죠. 그래서 얘네는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2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명심하고 가세요. 여기서 일단 찾아낼 수 있는 게 이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1대 2이기 때문에 선분 AE의 길이가 4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2배가 되니까 BH는 8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삼각형 BHE는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가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선분 BE의 길이가 10, 선분 BH 길이가 8이기 때문에 선분 HE의 길이는 6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6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6을 비례 배분을 해줘서 선분 DH는 2, DH는 2가 아니라 4고요. DH는 4, 선분 DE는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다시 요 삼각형 지금 겹쳐져서 칠하지는 않았지만 삼각형 BCD와 삼각형 ADC를 더해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삼각형 ABC가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뭐가 되냐면 밑변의 길이가 선분 DC거든요. 그러니까 선분 DC가 뭐가 된다? 밑변. 그러면 10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12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각각의 삼각형의 높이를 보면 하나는 4고 하나는 8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노란색의 높이와 초록색의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4와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높이가 8인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총 계산해주면 얼마다? 7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번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21번까지 해서 총 객관식의 문제가 다 풀게 됐는데 그 점차적으로 처음에 풀었던 문제들하고 비교해보면 갈수록 21번까지 했었을 때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정에 섞여서 나오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관점을 바라볼 것인지를 꼭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보면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번 문제를 보게 되면 y는 3x 플러스 a가 점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점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딱 뭐만 생각한다? 그렇죠. 대입한다. 그래서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는 마이너스 9 더하기 a가 되어서 a는 얼마다? 11.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주관식의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의 1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23번 문제를 가보면 다항식이 이거를 인수로 가진대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바로 인수분해 하시면 x-10 x 플러스 8이라는 걸로 인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는 거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a의 값은 얼마다? 8이다 라고 이야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고 넘어갑시다. 자, 24번 문제는 오각형인데 이거는 내각의 총합 구하는 공식인데 내각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은 180에다가 n-2를 곱해주면 그게 내각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럼 이게 오각형이기 때문에 180 곱하기 3이 되어서 총 얼마냐라고 하냐면 54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105 더하기 92 더하기 109는 540이 되니까 이게 지금 더하면 197이고 이걸 더하면 206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306이네요. 그래서 306이 돼서 빼주는 거니까 x 더하기 y는 234도가 되더라라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x값, y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5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4의 배수고요. 소인수의 개수가 3이래요.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어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4라는 게 2의 제곱인데 그러면 얘는 일단은 소인수는 2라는 걸 일단 최소한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소인수 개수가 3개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소인수를 가져올 거거든요. 작은 소인수를 가져오는 건 뭐냐면 두 자리 자연수를 만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큰 걸로 가져오면 이미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에 더 벗어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도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생님 이거는 3점짜리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금의 어려운 3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가볍게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이런 경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 경우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32 해서 60이 되기 때문에 두 자리 자연수가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4의 배수이기도 하고 소인수 개수가 3인 것도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고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만약에 2의 제곱 3 곱하기 7로 가져오는 경우도 문제로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또 84라는 숫자를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숫자는 지금 봤었을 때는 선생님이 넣어보니까 세 자릿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두 조건을 만족하고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게 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최대값이 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종적인 답은 84가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추론하는 문제니까 하나 빼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만 조심하면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26번 문제인데 26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선분 ABE에 점 C에 대하여 선분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ACD가 있다. 그래서 근데 선분 CD를 3등분 했는데 그 중에 가까운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 B가 1대 2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1이랑 2라고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갑시다. A, 2A. 무슨 말이에요? 1대 2라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 ACDE와 그리고 삼각형 BFC의 넓이의 합이 8분의 5면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A, 2A라고 놨기 때문에 이 구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3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조금 계산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서, 그러면 사각형 ACD의 넓이는 9A 제곱일 거고, 삼각형 BFC는 2분의 1의 높이 2A의 밑변이 1-3A가 되죠. 그랬더니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8분의 5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A 제곱 그 다음에 A-3A 제곱은 8분의 5가 되니까 6A 제곱 더하기 A는 8분의 5. 그래서 48A 제곱 더하기 8A는 5가 되어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지금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자, 4하고 12, 1하고 5.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12니까 더해서 8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가 4A-1이랑 12A 더하기 5가 되는데 A는 어차피 자연수가 아니라 양수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니까 A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3A가 돼서 4분의 3이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더해주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얼마다? 7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건데 이거는 조금의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바로 찾아지면 좀 좋을 텐데 만약에 바로 못 찾는 경우에서는 어떤 것도 좋다? 근해 공식을 실제로 써서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선생님도 좀 찾아보긴 했지만 조금의 계산 과정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그걸 못 찾아서 틀린 아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한번은 이때는 과감하게 근해 공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꼭 써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7번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OAB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분원이죠. 그래서 선분 OA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2의 점 P에서 어쨌든 또 하나의 반원을 그려서 그것을 P를 하나 잡은 거고, 그래서 OP와 호 AB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리고 Q에서 이렇게 수선의 내렸는데 그게 H가 되는 거고, 그래서 봤더니 중요한 거는 이게 30도. 그러니까 이게 30도가 중요한 이유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삼각형 PHQ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봤더니 이렇게 나와서 A 더하기 B가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일단은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씩 살펴서 갈게요. 자, 일단은 선분 OQ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반지름이기 때문에 2거든요. 근데 이 삼각형을 떼서 가져오면 자, OQH를 가져오면 이게 30도가 되어서
이 길이가 2거든요. 그러면 QH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길이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그렇죠. 루트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지금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길이가 루트 3인 거죠. 루트 3. 그리고 이제 삼각형을 하나 내가 더 가져올 건데 어떤 삼각형을 가져올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몇 도냐면 90도거든요. 그래서 요 삼각형 그러니까 좌표로 가져오면 O, A, P 이렇게 가는데 이게 몇 도가 되는 거냐면 90도인 거고 그럼 이게 30도, 이게 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각형을 한번 보게 되면 선분 OA의 길이는 얼마냐면 2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선분 PA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고 OP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루트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길이가 루트 3이 되더라라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최종적인 거는 이 지금 여기 영역에 칠해진 삼각형 PHQ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삼각형은 자, 요 삼각형 OQH에서 삼각형 OPH를 빼주면 그게 삼각형 PHQ의 넓이랑 같거든요. 그러면 OQH니까 OQH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이 될 거고요. OPH는 자, OPH는 선분 PH를 길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의 2변 자, OP랑 OH를 곱한 거에서 그 사이 값 사인 30도를 곱해주면 이게 삼각형 OPH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봤더니 2분의 루트 3이고 이거는 4분의 3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분의 2 루트 3 빼기 3이 돼서 A의 값은 2, B의 값은 B의 값은 3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은 이 두 개를 더하는 값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얼마다? 5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가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넓이를 구해서 뽑아내서 계산들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적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8번 문제인데 2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통계 파트 하면서 배우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명의 학생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건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지금 A, B, C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을 때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실제적으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위 같은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략해서 쓰죠. 근데 단위라는 게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했을 때 뭘 하나 놓치면 안 되냐면 책의 건수죠. 그러면 책의 건수다라고 한다는 말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는 0 또는 자연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조금 우리가 추론을 해볼 건데 자, 중앙값과 평균이 모두 7이래요. 그러니까 중앙값과 평균이 7인데 A, B, C이기 때문에 이 A, B, C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어떻게 할 거냐면 요런 식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 거예요. 대소가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같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나열을 해보고 중앙값과 평균값을 구해볼 건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A, B, C가
자연수라는 거.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거는 다 더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7, 19, 24, 32가 돼서 32가 아니라 28이네요. 28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28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중앙값이 7이라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소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12, A, B, C, 5, 4, 4, 3. 그러니까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야 중앙값이 7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A는 12보다는, 그러니까 최소가 아니라 최대값이 12를 넘어서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내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중간값은 짝수계이기 때문에 이것의 두 개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2분의 10 플러스 5가 7이니까 10 플러스 5는 14가 돼서 C는 뭐가 되냐면 9가 되겠죠. 그러면 9니까 A 더하기 B는 19거든요. 그러면 B는 9 이상이고 A도 9 이상인데 1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게 하는 값이 뭐밖에 없냐면 10하고 9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자연수는 조건이기 때문에 9.5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추론해서 뽑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A값, B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C값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추론이 됐으니까 이 나머지 분산을 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께 맡겨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마무리는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좌표 평면 2에서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A랑 B 사이에 2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은 값이래요. 그래서 점 C가 2,1이 되면 선분 AC가 BC의 3배다라고 이렇게 만족을 했을 때, 자, 2의 점 D에 대하여 삼각형 ADB가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요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좀 잘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주고 y가 1이 되는 점을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자,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래서 C가 되는 점이 이렇게 해서 하나 잡아줄 건데 이게 지금 몇 대 몇이냐면 이게 3대 1이래요. 그래서 이걸 미지수를 좀 사용해서 K, 3K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점 D의 위치가 어디에 존재를 해야 되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각 ADB가 90도라는 말은 선분 AD랑 선분 DB가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D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 꼭지점 위치에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 이등변 삼각형이랑 90도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짐작을 하고 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뭘 하나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할 건데 이 삼각형 ADB가 결국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이 몇 도가 되냐면 45도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게 90도가 돼서 마찬가지로 이게 뭐가 되냐면 45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파랗게 칠한 삼각형도 뭐가 돼야 되냐면 결국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가지고 오는 상태에서 이 밑변의 길이가 4K니까 이거를 반띵을 하면 이거는 2K죠. 근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2K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넓이가 얼마냐라고 하냐면 16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2분의 1에 자, 밑변 4K에 높이가 2K가 돼서 이 넓이가 16이 되니까 8K 제곱은 32가 돼서 K 제곱은 4죠. 그러니까 즉 K는 양수만 되기 때문에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좌표가 y좌표가 1인 거죠. 그러면 이게 2k이기 때문에 2k라서 길이가 얼마만큼 내려가는 거냐면 4만큼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 D의 y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 길이가 이게 지금 4K가 되는데 즉 8이죠. 근데 그거에 딱 가운데 점이 있죠. 이 가운데 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점 D의 X좌표는 0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fx는 결국에는 뭐라고 되는 거냐면 y는 a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점 B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4,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니까 1은 16a-3이라서 a는 즉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y는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fx가 되겠죠. 그래서 fx까지 구했으니까 마지막 답인 f8만 구해주면 이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 맡겨 보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30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 30번 문제는 뭘 요구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닮음, 그리고 그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면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된다라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접근해 볼 거냐면, 일단은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선분 AD랑 선분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E라고 하자. 그러면서 점 E를 지나고 선분 AD와 평행.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하는 게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이라는 거. 그래서 그 교점을 해서 이게 F가 되는 거고, 또다시 그런 것들을 해서 교점을 G를 잡았는데 AD의 길이가 4고 EF의 길이가 3이다. 그러면 EGF는, 그러니까 EGF의 몇 배를 했더니 사다리꼴 ABCD가 되더라. 그래서 몇 배다 이런 걸 찾아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던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은 선분 EF랑 선분 AD가 평행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 뭐냐면 선분 CF랑 FD는 길이의 비가 3대 1이에요. 그래서 그 3대 1을 일단 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대 3인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이게 1대 3이 돼서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 12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 초록색으로 지금 칠해 놓은 거는 길이가 1이고 3이라는 게 아니라 길이의 비가 1대 3이라는 걸 조금 명심하고 시작을 할게요. 거기에 지금 삼각형 EGF랑 삼각형 CGB도 닮음이거든요. 이거 닮음인 이유는 선분 EF와 선분 BC가 평행, 그리고 막국지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억각이랑 막국지각에서도 두 가지 대응각이 똑같아서 닮음인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이게 1대 4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길이가 1이고 4가 아니라 길이의 비가 1대 4 또는 1대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삼각형 EGF의 넓이는 S라고 표현을 하면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알겠지만 닮은 삼각형에서 넓이의 비는 제곱이기 때문에 1대 4라서 제곱을 해주면 여기는 16S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6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S니까 요 길이는 1대 4가 돼서 요 삼각형은 4S가 된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여기도 4S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삼각형 BCE는 20S거든요. 근데 선분 AE와 선분
EC도 몇 대 몇이냐면 얘네도 1대 3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주면 삼각형 ABE는 3분의 20S라는 것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ABE가 3분의 20S이기 때문에 삼각형 ADE는 저 넓이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9분의 20S가 되겠죠. 9분의 20S.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다시 삼각형 DEC를 추론해 보면 이 넓이의 3배가 되기 때문에 총 뭐가 되냐면 3분의 20S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 ABCD는 자, 사각형 ABCD는 우리가 한번 천천히 봅시다. 첫 번째 삼각형 ADE니까 9분의 20S에 더하기 삼각형 ABE는 3분의 20S였고 삼각형 DEC는 3분의 20S였고 그 다음에 삼각형 나머지 BEC가 뭐가 되냐면 그냥 20S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9분의 20 더하기 60 더하기 60에 180이니까 300 총 320S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원래 주어져 있던 EGF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사다리꼴 ABCD는 9분의 320S가 되기 때문에 총 몇 배다? 그렇죠. 9분의 320배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9K의 값은 얼마냐라고 하냐면 즉 320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한번 여기까지 해서 총 30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요 30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느껴보는 거는 뭐냐면 최근 2년 동안 그리고 올해까지 포함해서 최근 3개년 동안을 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쉬워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1등급 컷이 지금 선생님이 가채점 결과를 보니까 87에서 8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조금의 좀 문제가 좀 많이 쉬워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대로 내가 조금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못 본 학생들은 내가 뭐 때문에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디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점수가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떨 때가 중요하다? 수능 볼 때까지. 그리고 학교 내신 고사가 중요한 거니까 이 시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되는지를 꼭 정확하게 분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